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흐름 살펴보고 2025년도 마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증시를 괴롭혔던 악재 부분, 일본 금리 인상 부분이 사라지고 나스닥 부분에서 오라클 부분이 큰 악재가 발생을 했었죠. 이 부분도 대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코인에서 안 좋은 흐름이 발생을 했었죠. 이 부분 또한 증시에 충격을 줬는데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악재 부분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은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금 또한 전고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골드 부분이 전고점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실버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종가 고가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조정 흐름이 일어날 텐데요. 이 조정 흐름 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는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의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이후에 강한 조정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앞에서 이러한 골드의 상승 흐름은 유동성 증가, M2의 증가량으로 인해서 골드 가격이 상승했다고 치면, 이번에 상승하는 흐름은 유동성 증가 플러스 불량 국가의 금 수요 증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러우 전쟁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를 했죠.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이 불량 국가들이 금을 매입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적인 하락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조정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체 악재를 보유를 하고 있죠. 현재 스트리티지 MSCI 지수 편출 위기의 최종 결정은 2026년도 1월 15일에 있습니다. 편출되게 되면 패시브 펀드 등에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불가피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1월 달에 이 부분이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되면 상승 흐름을 가든지 추가 하락을 해서 7만 달러를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증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월가가 어떠한 계획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을 복귀를 해놔야지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사 형태의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일본 금리 인상 일정이 같이 겹쳐져 있죠. 이 부분을 월가는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지수를 급락을 시켜도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작은 악재들을 이용해서 지수를 폭락을 시켰고,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근처에서 숏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실적과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물가 지수 또한 오일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좋아하도록 2.7로 아주 낮게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월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서 숏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롱으로 지수를 올려 보내면서 숏으로 수익 극대화를 하고 롱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이용을 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용한 파생 상품의 수익 극대화로 이러한 흔들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급락을 시키게 되면 공포감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에
매수로 쫓아오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하락 피날레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이죠. 저번 분석 영상을 보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20주선에서 이렇게 걸려서 지수 흐름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이탈한다면 월봉 캔들의 흐름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선은 유지를 시켜주고 금요일날 일본의 금리 인상 부분이 완만하게 해결된다면 일본발 악재의 큰 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의한 반등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의 지지선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5월선을 이렇게 붕괴시킵니다. S&P 5월선에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마지막 하락에서 S&P 5월선도 이렇게 붕괴를 시킵니다. 공포감이 상당히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봉 20주선 추세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 반등 흐름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을 했죠. 앞에 이 하락에 대한 공포감으로 매수를 따라 붙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정비열이 되었고 앞에 하락 추세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 공포감에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주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발표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줄은 모르죠. 하지만 일본 금리가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10분봉에서 급등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확대를 하면서 일본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 흐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비트코인이 85,000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었고 니케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적산병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앞에서 이러한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앞에 부분과 유사한 형태의 윗꼬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될 것이고 계속 상승을 시켜서 윗꼬리를 잡아먹는 형태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이러한 캔들 모양이 되겠죠. 현재 보이는 것은 나스닥 S&P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심 만기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힘들다고 보고 박스를 치면서 이 부분에서 마감되든지 최대로 끌어올려서 마감되는 두 가지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단기 흐름은 매수 우위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026년도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캔들이 적산병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캔들은 위쪽으로는 10% 상승, 아래쪽으로는 20% 하락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캔들의 진폭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